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포드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네. 아니 뭐 피곤해? 그렇진 않아요. 오늘 여기가 이쪽에 좀 조명빨이 이상해요. 전구가 꺼졌나? 몰라, 때깔이 좀 안 나와 이게. 때깔이 안 나와? 어. 똑같은 때깔이 항상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약간 몽롱한 때깔. 얼굴이 좀 탔나? 그런가? 쿠션 13님 피곤할 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쿠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진생활 즐겁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요즘 더워지고 있고 아, 또 이제 오늘 낮에 진짜 덥더라.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비가 뭐 장마라며? 꾸준히 내리고. 장마 올 때가 되긴 됐지. 대왕 팬더님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 이제 많은. 우리가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3주 쉬었다가 저번 주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초보 기본적인 보편 타당한 얘기들을 좀 쉽게 풀어드린다.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사진,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나 렌즈, 즉 사진 장비의 선택과 구입.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진을 처음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나는 과연 어떤 카메라하고 어느 정도의 렌즈를 갖고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럼 그 구입을 어디서 할 것이냐? 맹목적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싸다고 과연 살 것이냐? 아니면은 샵에서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또 하나의 노하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런 얘기들을 쉽게 풀어갈 건데, 오늘에 했던 얘기들은 옛날에 잠깐 조금씩 봤지. 비춰졌던 얘기들인데, 그거를 이제 통으로 모아서 좀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보자고. 사진을 시작을 할 때 처음 하시는 분이건 하고 계신 분이건 내가 과연 사진 장비를 어떤 거를 갖고서 움직일 것이냐.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카메라 중에 DSLR을 살 것이냐, 미러리스를 살 것이냐, 똑딱이를 살 것이냐. 그럼 DSLR을 살 거면은 풀프레임을 살 것이냐, 컬업을 살 것이냐. 자, 그러면 어느 메이커를 또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렌즈도 줌 렌즈를 살 것이냐, 단 렌즈를 살 것이냐. 그러면 그걸 결정해 나면 밝은 걸 살 것이냐, 어두운 걸 살 것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이냐. 준 걸 살 것이냐, 새 걸 살 것이냐. 그만해, 이샤. 그런 것들을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리가 뭐야, 씨고. 오늘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31회 방송까지 하면서 조금씩 비춰졌던 얘기야. 렌즈 했었지. 이야기라든가 뭐 카메라의 선택이라든가.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는 깊게 들어가진 않았고 단편적인 얘기들만 드렸거든. 근데 오늘은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왜 그러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타당성적인 얘기들. 물론 오늘 포디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 하지만은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들어볼 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포디 네 생각은 어때? 너의 의견은 어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는 데 있어 갖고. 뭐 좋아. 끝이야? 좋아. 뭘 뭘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내 그러니까 생각. 너라면 네가 지금 사진을 처음 시작을 해. 그러면은 카메라 장비를 무엇을 살까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어. 혹시 애매한 건 나한테 물어봐. 아니 애매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뭐 사실 결론을 내면은 네 의견이나 내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해드려야 돼. DF. 맞아, DF를 우주도깨비 DF를 산다. 정답 아닌 정답인 것 같은 정답 아니, 아닌. 저기 우주도깨비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부산을 꼭 한번 가야 돼. 회 먹으러 가야 돼. 자, 이게 글쎄요, 뭐. 잠깐만. 우주도깨비님 저 DF 샀어요. 질렀어요? 질렀어요. 저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연부를 해오더니 질러버렸어, 그냥.
좋아, DF 좋아. 나 요즘 자, 이제 뭐 여기는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글쎄 초보도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얘기하는 거야? 음. 들어야지. 아니 진짜 왜 그래 오늘 알았어. 저기 음. 사진을 카메라 장비를 뭘 사냐를 고민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무언 사진을 해야 되는지가 정립이 돼야 장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장비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진을 처음 하는 분이 그걸 어떻게 결정해?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다 보면 사진을 처음 이제 취미로 해서 참 재밌다. 뭐 취미를 왜 갖게 됐냐라는 건 뭐 그건 너무 깊은 얘기니까. 개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취미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하다 보면 뭐 번들 렌즈로 줌 렌즈가 껴가지고 구입하는 경우, 그냥 50이 껴가지고 오는 경우, 35가 껴가지고 오는 경우 막 있어. 처음엔 그 몰라요 몇 밀인지도. 막 3570 오는 경우, 뭐 2800 오는 경우, 뭔지 모르지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사진을 초보 때는 많이 촬영을 해보시는 길밖에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많이 촬영을 해보면은. 이상하게 나는 사람 찍는 게 참, 뭔가 재밌다. 뭔가 맞는다. 그러면은 한동안 사람을 찍는데 취미가 들리면은 그 사람에 집중을 해서 찍어 보세요. 그게 자기 사진의 평생을 좌우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재밌잖아, 그게? 어떤 사람은 난 풍경이 좋다. 풍경 찍어야지. 풍경이 좋은데 굳이 싫은 거를 피사체를 쫓아다닐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풍경에 어느 정도 쑥 관심이 가고 빠지다 보면은 풍경 사진도 보게 되고 또 남의 사진 보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때 이제 장비가 요거 좀 각도가 넓은 게 필요하네.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요건 좀 망원이 요럴 땐 필요하네 이러면서 이제 오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진에 대한 범주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서 장비와 이런 렌즈, 그치? 바디와 렌즈 이런 것들도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여기까지 해지 뭐 더 말하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기 사진이 좀 결정이 되면서 장비도 추후에 결정이 되는 요소가 그 이제 사진 있지 정체성이라는 않겠냐. 이제 용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자, 그렇다면 4D가 지금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쨌거나 뭐 번들 렌즈가 됐건 뭐가 됐건 구입을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카메라하고 렌즈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산에 맞게 그렇지. 뭘 하나 산다. 그럼 카메라가 뭐 크롭이 됐건 뭐가 됐건 뭘 하나 사는데 내 생각도 너랑 뭐 같아. 같은데 이제 큰 돈은 들이지 말자. 라는 그럼. 것까지는 이제 나갈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렌즈를 그럼 뭘 갖고 쓸 거냐 처음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을 처음 할 때 뭐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일단 50mm를 추천을 해주거든. 그치. 그 100% 의견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 나도 동의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각도에 가장 근접하게 만드는 렌즈 아니겠어? 뭐 100% 똑같진 않지만 일단 그 화각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화각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한번 뭐라 그럴까? 정복이라고 그럴까? 익숙해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먼저 해놓고 망원과 광각을 가는 게 나도 좋다고 봐. 자, 그러면은 붉은 바다님이 밑에 써주셨네. 참고로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전 세계 DSLR 유저들에서 번들 렌즈를 사용한다는 유저가 70% 이상 된다는 글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상 그렇다네요. 그리고 쿠션 14님이 70%가 장롱행일 겁니다. 우주도깨비님은 50mm나 45mm를 추천하고 자, 그렇다면 DSLR을 쓰는 사람이 어떤 통계에 70% 이상이 번들 렌즈를 쓴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사진을 하는 사람 중에 DSLR을 많이 쓸까? 아니면 똑딱이를 더 많이 쓸까? 미러리스나. 글쎄. 내가 알고 있기로는 DSLR 유저가 우리나라만큼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만큼 취미로 하시는데 장비에 대한 그 고급 장비라 그러지. 우리가 이제 프로들이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도 우리나라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일본만 가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걔네들은 생산 구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장비들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장비에 대한 욕심들이 많다는 얘긴데, 이건 이제 뭐 이건 어쨌거나 뭐 그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지. 그러면 뭐 번들 렌즈를 써갖고 사진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안 만들어지느냐? 아니야. 이 번들 렌즈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번들 렌즈는 예전으로 따지면 50mm가 예전엔 번들 렌즈지. 그러니까 카메라 바디를 살 때 따라 나왔던 렌즈들. 그렇지? 그때는 이제 50mm. 그러다가 이제 AF 시대가 돌아오면서 3570 조금 더 늘어나갖고 3505 이런 것들이 번들로 꽂혔었단 말이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그 번들 렌즈의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싸고 번들 렌즈로 꽂혔느냐? 아니야. 메이커에서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우리가 카메라를 번들 렌즈를 꽂는다라는 것은 사진을 가장 처음에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는 렌즈야. 그거는 메이커의 얼굴이랑 같다라는 얘기지. 근데 거기다가 똥 렌즈를 갖다 꽂느냐 메이커에서? 안 그렇다는 얘기지. 최고급의 렌즈의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격보다는 성능이 좋게 나오는 렌즈. 그러니까 마진율을 줄여서라도 성능을 어느 정도 맞춰갖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렌즈를 우리는 번들 렌즈로 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들 렌즈라고 그래갖고 이건 똥 렌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붉은 바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 세계 70% 정도가 번들 렌즈를 갖고 사진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불편했으면 갈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단순히 밝기가 좀 어둡다고 사진이 안 나온다. 천만에. 메커니즘 서적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70 2.8짜리의 고급 렌즈가 하나가 있고 니콘이든 캐논이든 그 다음에 뭐 2470에 3.5, 4.5 조리개가 움직이는 렌즈가 있단 말이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자, 그렇다면은 해상력에 차이가 있느냐?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해상력이 나빠지느냐? 그렇지 않아. 그건 이제 대구경화 되기 때문에 렌즈 스펙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 렌즈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밝기하고 해상력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분명히 메커니즘 서적이 그렇게 썩 적혀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메커니즘 서적을 그걸 볼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2470 렌즈 2.8이 나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다만 렌즈 밝기 때문에 해상력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딱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 3000%로 조금 빠지는데 자꾸.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선택이 돼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풍경 사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션 사진을 한다거나 뭐 다른 뭐 보도사 다큐멘터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그 렌즈들과 그 무게들을 견딜 수 있느냐, 내 체력이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은 DSLR을 사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렌즈 스펙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DSLR을 산다고 거기까지 하나인 그러니까 A라는 초보가 사진을 처음을 할 때 DSLR을 나는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풀 프레임을 살 것이냐, 크롭을 살 것이냐. 야, 이건 참 기로에 쓰는 거야. 왜냐면 기초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금액적으로 볼 때 풀프레임보다는 크롭이 싸.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단순하게 화소도 별 차이가 안 나. 요즘 뭐 기본이 뭐 2500만 화소가 크롭이든 풀프레임이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어느 걸 살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포즈는 못 사겠어. 네가 그냥 지금 사진을 처음 해. 지식이 없어. 내가 사진을 처음 하고 지식이 없다? 물어봐? 아니, 글쎄, 그 머리로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지. 나는 이미 1대1 풀프레임에 그거를 꽂힌 상태에서 그냥 백지장으로 돌아가서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음. 어드바이스를 좀 드려야 되는 거야. 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메이커에서 뭐라고 해도 난 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풀프레임 사는 거를 권해드려. DSLR을 산다면은. 그 다음에 미러리스를 산다? 미러리스를 산다라는 것은 가볍게 갖고 다닌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미러리스에서도 풀프레임이 있고 크롭이 있다. 그런데 일단은 바디 크기가 미러리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커. DSLR도 조금 더 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한계점을 내가 견딜 수 있다면 가능하면은 난 풀프레임을 사기를 권해드려. 왜? 이게 같은 화소라도 말이야. 이 개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풀프레임이 좋아. 좋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고화소라고 해갖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자기가 고화소라는 것은 필름을 사진을 얼마만큼 크게 프린트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떤 사진의 때깔이라든가 개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DF를 샀잖아? 자랑질 좀 하려고. 내가 DF를 질러버렸는데 DF 얘기를 언제 한번 할 겁니다. 이거. 나 요즘 라이카 안 써. 그냥 DF 써. 나 그래갖고 예전에 쓰던 내가 수동 렌즈 몇 개 갖고 있는 거 알지? 그거 요즘 꺼내갖고 다시 정렬하고 있어. 렌즈 그리스 바르고 깨끗이 닦아갖고 바디하고 이제 조합을 좀 맞추느라고 정렬을 하고 있는데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그게 그럼 DF가 1,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거 갖고 그러면 어떻게 찍냐? 남들은 뭐 3,500만 원 이러는데 전혀 상관없다 이거는 거지 나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권해드리고 자 그래갖고 바디를 풀프레임을 돈을 좀 더 돈 100만 원 정도가 비싸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돈을 모았다가 그걸 사는 게 나중에 또 바꾸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유리하다. 미러리스 쪽은 얘기가 좀 틀려져. 풀프레임이 있으면 그거를 권하지만 후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좋은 메이커거든. 근데 거기서 풀프레임이 안 나와. 그럼 1.5 크롭 센서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쓰셔도 난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 무방하다. 다만 이제 DSLR 쪽에서는 풀프레임하고 양존이 존립을 절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난 풀프레임을 권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바디를 선택을 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미러리스가 됐건 DSLR이 됐건 자 렌즈가 이제 구애를 해야 된다. 초보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mm를 갖고 시작을 해. 자 근데 내가 풍경을 찍든 인물을 찍든 뭐 다큐멘터리를 찍든 자기가 필요한 렌즈들이 이제 화각적인 개념에서 나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선택의 기로가. 단일 렌즈를 살 것이냐 줌 렌즈를 살 것이냐. 야 이거 어려운 거야 진짜. 왜냐하면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줌 렌즈를 딱 꽂고 밀었다 당겼다 했을 때 확 당겨졌다가 확 광각이 되는 그 느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거든. 도 닦냐? 뭐 음이야. 나는 줌 렌즈를 옛날에 썼는데 그러면 너 알다시피 안 쓰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적인 얘기야.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진 않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쓰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네 얘기 좀 한번 해봐. 네가 그럼 단일 렌즈를 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주관적인 적이에요. 어디까지나. 줌을 쓸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광각계 줌, 즉 뭐 1635, 1740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다음에 망원계 80200, 70200씩 이렇게 썼지. 뭐 2870, 3505 이런 거는 잘 안 써봤어요. 뭐 그게 나빠서 안 쓴 건 아니야. 하여튼 내 사진이 그렇게 했고 광각계 줌만 쓰고 망원계 줌만 쓰고 그랬었는데 그 줌도 결국은 안 쓰게 되는 거를 나 자신을 어떻게 발견을 했는고 하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줌 렌즈 1635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딱 보는데 1635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거의 줌 비율로 각을 맞춰가지고 찍는 게 거의 20mm야.
원래 사진을 그래. 100장을 찍으면은 뭐 16 왔다가 3호 갔다가 뭐 그러냐 보면 안 그래. 거의 사진이 20mm에서 거의 8, 90장이 다 나와.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점점 각이 잡히고 내 사진의 형태 그런 퍼스펙티브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20mm 말고는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16부터 3호가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똑같은 얘기 붉은 바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서 그 사진 28.75로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8mm나 75mm 쪽으로 양끝단만 쓰게 되더라 이거야.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20, 20, 50, 50, 85, 85. 200, 500. 딱 200, 이렇게 해가지고 500. 정해진 거야. 이렇게 5개로. 그 외에는 안 써, 보니까. 그럼 나머지 렌즈가 뭐 가치가 없냐, 나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나에 있어서는 줌 비율을 다 줘봐야 쓰는 게 딱 그거야. 그러니까 미리 쓰고. 네 시각에 어. 그 렌즈에 쓰는 화각이 딱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얘기야. 줌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봐서 했는데 어느덧 보면은 그냥 200이야. 70, 200을 줘봐야 200이야. 그리고 아래로 당겨서 딱 해봐야 해가지고 70이야. 딱 보니까 85야. 어. 80에서 85 그 사이야. 어. 그 이상하게 줌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봐도 늘 그 눈과 내 익숙한 화각에 있는 게 그게 2개밖에 없단 소리지. 뭐 135, 150 뭐 이거 거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단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가 쓰는 렌즈를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니콘 뭐 라이카는 뭐 줌 렌즈가 뭐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뭐 활용도가 높은 줌들은 아니니까 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우리가 대중적으로 뭐 니콘하고 캐논 쪽을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니콘 DF를 쓰면서 옛날에도 F3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쓰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렌즈가 너는 20mm하고 50mm하고 85mm, 200, 500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갖고 있는 렌즈는 35mm. 너 28, 35 나 뭐 28 이런 갖고 35mm, 어. 그 다음에 50mm, 어. 85mm, 어. 그 다음에 2485 줌 렌즈를 하나 갖고 있어. 자, 2485 줌 렌즈는 뭐냐면 여행 다닐 때 쓰려고. 아 맞아. 너도 하나 갖고 나도 있잖아. 2485 하나 있어. 그럼 네, 2485 내가 갖고 있는 2485 줌 하나 렌즈가 밝은 거냐? 음. 아니야. 음. 나는 그냥 3.5, 4.5짜리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음. 그것 뭐 VR 기능이 있느냐? 아니야. 나 VR 기능 없는 거야. 그거 그냥 거의 주다시피 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35mm 난 밝기 2짜리, F2짜리. 그것도 MF 렌즈야. 그 다음에 50mm도 F2짜리야. 그게 언제적 렌즈냐? 77년도 마지막 AIS 맨 마지막 AI 맨 마지막 버전이고 85mm는 1.8 AF D 타입. 그 다음에 2485는 뭐 줌이겠지 당연히. G 타입 줌인데 그건 싸. 뭐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쓰나 봐. 그거는 얼마든지 컨트롤이 되는 렌즈고 그런 것들은 여행 다닐 때 쓰려고 난 그렇게 갖고 있는데 네 4D가 얘기했던 줌 렌즈 난 화각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나도 그런 점이 50%. 나는 이제 또 다른 단일 렌즈를 나는 쓰는 이유가 50%는 뭐냐면 내구력이라는 문제야. 내구력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줌 렌즈는 구조가 복잡해. 복잡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줌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 그래도 좋지? 뭐 성능이야. 그래도 뭐. 단일 렌즈보다는 복잡해. 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러니까 망가질 요소가 있는 것들을 난 별로 좋아하질 않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식으로 뭐 기자 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줌 렌즈를 쓰지. 빠르게 교체가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사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난 여행 다닐 때 쓰는 2485 하나 빼고는 항상 가만있어 봐. 왜? 나 지금 순식간에 까먹었다. 내 거 2485가 조리개가 어떻게 됐었지? 니거 3반 4반 아 나랑 맞아 똑같은 맞아. 거야. 내가 그 밝은 거 사주겠니? 안 맞아 맞아. 사주지.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아까 너가 했던 얘기에 네 의견 50% 공감. 또 다른 공감은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내구력의 문제 또 뭐 초점의 문제라든가 특히 뭐 MF 렌즈를 쓰는 거는 DF는 1600만 화소기 때문에 예전에 MF 렌즈들도 다 받아들여. 그 화가 그렇게 고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에 헬리코이드 등을 돌 때 여기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밝은 거 안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손보가 있어요. 맨날 입에 침을 튀기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거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하고 또 이제
이따 봐서 좀 넘어가죠. 밝은 렌즈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음. 굉장히 어두운 조건에서 쓸 때는 한 스톱이라도 밝은 렌즈가 필요할 때가 있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서 50mm로 예를 들면 1.2, 1.4, 1.8 렌즈가 있는데 성능적으로 볼 때는 1.8하고 1.2는 한 스텝 차이거든. 그 한 스텝 차이 때문에 금액은 10배 이상을 더 지불을 해야 돼. 그럼 10배 이상을 지불했을 때 그 10배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렇진 않다. 톡 까놓고 얘기해갖고 1대1 성능, 조리개를 5.6이나 8까지 조였을 때 성능 차이가 있느냐? 없다. 그 다음에 1.2로 열었을 때 그러면 1.2 렌즈에서 샤프하거나 쓸 만큼의 해상력이나 샤프니스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소프트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1.2를 굳이 100 몇십만 원씩 주고 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과연 1.2까지 다 열고 찍을 일이 있을 그럴 만날 확률이 뭐가 있냐. 난 무단사진 하는 놈도 아니고 우리가 밖에서 보통 찍을 때 그렇다. 심도를 얕게 한다. 심도는 조리개만 연다고 얕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가 우선을 한다. 그 다음에 초점거리가 우선을 하고 촬영거리가 우선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리개 심도다. 아무리 심도를 얕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렌즈에서 조리개를 다 열었을 때 하고, 그러니까 맨 최대 개방 조리개하고 맨 끝단 조리개에서 죄성능이 나오는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학 팬더님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유튜브 또 더 보시면 그 얘기 많이 나올 거지만 밝은 게 나빠서 안 사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렌즈 밝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아니 뭐 돈이 하늘에서 맨날 다 떨어진다.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 가격 대비 성능 여러 가지를 봐야죠. 우리가 장비를 산다는 건. 그러니까 뭐 렌즈에서 1.4에서 1.2, 그 약 3분의 1스텝에서 반 스텝 정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2 렌즈가 성능이 좋아서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1.2 렌즈에서 개방 조리개에서 열었을 때 수차의 증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AS 렌즈, 즉 비구면 렌즈를 넣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치. 거지 성능이 좋아서 가격이 비싼 건 아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일단 과학적으로. 원가가 비싸졌구만. 원가가. 그렇지. 왜냐하면 구성 매수도 많아져야 되고 특수 렌즈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면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면 정도까지 되고 하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아까? 난 그래서 50mm 나는 그래서 단일 렌즈를 쓰는 이유가 네가 말하는 화각 50%난 수공. 나는 근데 나머지 50%는 그런 이제 내구력의 문제라든가 나는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나는 단일 렌즈로 찍을 때 발걸음이 가벼움 또는 그것만의 단순함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단일 렌즈가 줌 렌즈보다 해상력이 월등히 좋느냐? 그렇진 않아. 월등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난 그 단순함에서 오는 그런 그 순기능, 단순함에서 오는 내가 사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런 것들에서 나는 더 단일 렌즈 쪽을 쓰는 위주가 된다. 뭐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 특성상 하시는 사진에 뭐 직업상의 이유라든가 특수하게 뭐 특히 뭐 저널 뭐 다큐멘트 이런 사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줌이 필요하시겠죠. 그거 언제 뭐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언제 막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 달려가고 뒤로 가고 그러면 줌은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4D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송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생각 없이 렌즈를 구입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굳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 그 고급 장비들이 과연 내가 생활을 하는데 그게 받침이 되느냐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자, 200만 원을 들여서 쓰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그 사진 퀄리티가 과연 그만큼이 올라가느냐 보면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야. 근데 얘기해. 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하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조금 사진은 좀 잘 모르셔. 근데도 라이카를 사셨어.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굳이 뭐 또 그럴 필요 없어.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이것도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고 일종의 만족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뭐 운전 못한다고 벤츠 타면 안 돼? 아니 혹시 그 얘기하고 좀 그러니까 다른 아니 거야. 나는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 초보인데 혹시나 하셀블라드나 라이카나 음. 콘텍스나 이런 거 갖고 계시다고 해서 또 오늘 또 이거에 뭐 해가지고 아. 그런 각도로 가시지는 말으라는 뜻이지.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뭐, 라이카를 쓰면 어. 라이카 안에서도 밝은 렌즈가 있고 어두운 렌즈가 어. 있고 줌 렌즈가 있고 단일 렌즈가 혹시 있어. 그쪽으로 그거야. 각도를 괜히 이렇게 그 돌리실까봐 내가 그냥 저기 저 뭐야 아이, 그 그런 거면 안 해도 노파심에 그냥 한 드린 그다음에 말씀이에요. 뭐 니콘을 쓰는데도 어. 캐논을 쓰는데도 그 안에서 줌 렌즈가 있고 단일 렌즈가 있고 밝은 렌즈가 있고 어두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니콘이냐 캐논이냐 라이카냐 그 금액을 따지지 좋은 않는 거 얘기가 있으면 아니라는 쓰시고. 거지. 다만- 라이카 좋아 이 사람아. 다만 이제 그 렌즈군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 없이 막 그렇지. 그냥 남들이 쓴다고 음. 갖다 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쓴다고 나쁜 게 아니야. 충분히 공감을 해. 쓰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 때는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라이카 쓰냐 니콘을 사지?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거든. 자,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잠깐 그래서 저 하여간 글 줌 하나 렌즈, 보자고 단일 잠깐만. 렌즈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두운 렌즈하고 이제 또 밝은 렌즈가 존재를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지. 무엇을. 나는 일단은 렌즈별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렌즈는 35mm 렌즈야. 그러면은 35mm는 1.4, f2, 2.8 이렇게 구성이 돼 대체적으로 밝기가.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건 항상 f2야. 1.4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사실은 성능 개방해서. 그 다음에 24mm를 좋아해 내가. 그러면 24mm는 1.4, 2, 2.8 세 가지 렌즈군이 구성을. 나는 그냥 24mm 2.8을 사. 왜냐면 나는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를 열고 찍을 일이 없어. 광각 렌즈 갖고 뭐 심도 약해 갖고 찍을 일이 뭐가 있니? 그렇지? 그 다음에 85mm를 사. 85mm는 보통 1.2, 1.4, 1.8이 보통 메이커에서 나오는 밝기야. 난 그러면 1.8을 사. 1.8에는 특수한 렌즈가 안 들어있어. 비구면 렌즈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1.2가 되면 비구면 렌즈가 안 들어가고서는 수차를 보정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1.8 렌즈가 1.4도 들어가야 되나? 1.4는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그래?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1.4도. 이게 프라나 구성이거든. 보통 5군 6매 6장 또는 많이 들어가봐 7장 구성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렌즈들이야. 자, 그러면 1.8 렌즈가 비구면 렌즈가 안 들어가 있다고 성능이 떨어지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 다음에 줌 렌즈 내가 얘기했잖아. 2485 줌 렌즈.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이거는. 그럼 2485 줌 렌즈에서 2470이 2.8 밝기가 있어. 200만원 정도 가까이 해. 2485 내가 샀던 거는 뭐 20만원 정도면 사는 거야. 중고, 깨끗한 중고. 아니면 새 거 있어도 30만원 안짝이면 사는 거야. 그러면 난 줌 렌즈를 여행 다닐 때 쓴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야. 줌 렌즈를 갖고 밝은 렌즈를 열고 찍어갖고 심도를 얕게 하겠다. 그럼 단일 렌즈 써야지.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 이게 내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줌 렌즈는 그냥 줌 렌즈 충분하게 편하게 쓰는 용도. 그럼 난 줌 렌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여행 다니면서 스케치할 때 쓰기 때문에 조리개 8이나 11하로 아예 고정해 놓고 써 그냥 나는. 거기서 뭐 심도를 얕게 해주면 지가 얕게 해주면 얼마나 얕다. 그 다음에 조리개 지가 얼마나 뽀개가 날아가면 얼마나 이쁘게 날아가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는 난 그 용도로만 쓴다. 그렇게 나는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70에 210 쪽의 줌렌즈는 난 예전에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기자 생활할 때는 썼지. 빠르게 해야 되고 밀었다 당겼다 해야 되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써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안 쓰느냐? 너무 커. 나한테 너무 크고 무거워.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럴 사진 찍을 게 없잖아 또. 없어 나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단일 렌즈로 다 커버 되니까. 85mm를 너 왜 쓰냐? 그러면 나는 그냥 뭐 85mm 맞박 사진용이라고 그러잖아. 뭐 맞박 사진으로 용으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뭐 중경의 풍경, 중망원으로 찍을 수 있는 풍경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은 35mm야. 35mm하고 50mm를 가장 많이 써. 내가 이제 어디 나간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35mm하고 50mm를 두 개를 갖고 다니면서 써. 근데 그것도 두 개 다 DF는
AF 오토포커스지만 하지만 난 그거 두 개 다 매뉴얼 렌즈야. 근데 그게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렌즈거든.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오버홀을 했어. 내가 심심해서 오버홀 하고 깨끗이 닦아서 쓰는데 아, 근데 뭐 내 거 충분해. 20mm는 그 2.8밖에 없어? 난 그 좀 한 스텝 저 3.5 같은 거 없나? 20mm 3.5는 니콘에서 예전에 나왔었는데 넌 지금 난- 소니 쪽을 쓰고 있잖아. 나 미놀타지. 미놀타 소니지 지금. 그거 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거. 없어 걔네들은. 왜냐면 네 그 시대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미놀타 옛날에 MD 렌즈들은 3.5가 있었는데 근데 2.8 그러니까 AF 시대가 오면서 3.5 렌즈들을 만들진 않았지. 생산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 뭐 되는 2.8 거고. 좋긴 한데 난 괜히 3.5 있으면은 음. 어차피 똑같은 저기 저 해상력하고 저기면은 더 좀 쌀 텐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줌 렌즈냐 단 렌즈냐를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밝은 렌즈냐 아니냐라는 선택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디하고 저하고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다. 그럼 그 다른 생각이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다. 생각의 다름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의견이 맞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줌 렌즈가 편하다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야. 성능이 나쁜 건 아니니까. 다만 너와 나의 그치는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싫은 이유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렌즈 바디를 사고 렌즈를 구입한단 말이야. 근데 렌즈는 또 서드 파트라는 게 존재를 해. 시그마도 있고 뭐 그런 거, 탐론도 탐론, 있고 토키나 그 다음에 뭐, 토키나도 있어. 그 다음에 니콘을 쓰면 니콘 오리지널 렌즈들이 있고 캐논 오리지널 렌즈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서드 파트의 유혹을 또 우리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 가격이 저렴해. 일반 우리가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서. 그 다음에 마운트도 호환이 되니까. 그렇다고 뭐 또 뭐라 그럴까? 저 퀄리티가 그렇다고 또 와장창 무너지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이 될 그렇지 수 않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줌 렌즈냐 단 렌즈냐는 이제 우리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서드 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오리지널 메이커를 살 거냐라는 관점이 있어. 자 그렇다면 네 의견은 어때? 너는 이제 줌 렌즈 내가 단 렌즈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의견은 이제 이미 넘어갔으니까 서드 파트 렌즈를 가격이 저렴한 것 때문에 살 거냐 아니면 돈을 더 주고라도 그냥 내 메이커 거를 살 거냐 이 문제가 봉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돈이란 문제가 참 이게 애매하거든. 그렇지. 아주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이제 전부 다 지금 미놀타잖아. 소니. 난 자꾸 소니란 말이 안 나오냐. 그래. 지금 뭐 맥혔으니까 소니. 그런데 소니도 그 저기 뭐 그 서드 파티 쪽 마운트가 있긴 하지. 들어가는 게, 그럼 다 나와 마운트.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내가 뭐 몇 밀리냐를 떠나서 같은 20mm, 같은 50mm, 같은 뭐 85, 100, 이제 200 이런 게 있는데 그 서드 파티 뭐 탐론이나 시그마나 뭐가 됐든지 그걸 냉정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그 냉정하게 뭐 자네가 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뭐 사면 보고 뭐 하고 하여튼 하나하나 다 해봤는데 차트대로 해봐가지고 다 뽑아봐가지고 봤는데 차이가 없더라. 만약에 그게 결론이 나오면 난 서드 파트 쓸 의향은 있어. 그런데 솔직히 일단 그 테스트를 해보고 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느라고 내가 그거를 사가지고 할 어떤 그런 환경도 안 돼. 아니 왜냐면 이 삶에 이 실제 벌어지는 환경이 쉬운 게 아니야. 내가 그걸 테스트를 하려고 카메라샵에도 사장님한테 내가 이거 테스트해보고 다 잘 맞으면요 이거 쓸게 누가 빌려주냐고 그거. 그것도 사실 말이 쉬운 거지. 그거 환경 실제 벌어지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 조금만 키자. 일단은 나는 난 여태까지 제 거를 그냥 써왔어. 써왔는데 지금은 이제 소니 걸 쓰는데 옛날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송보가 옛날에 말한 거 중에서 굳이 서드 파티냐 오리지널로 갈 거냐. 나는 이제 광학은 잘 모르니까 저는. 그런데 광각 쪽 계열은 가급적이면은 자네왈 할 수 있으면은 오리지널 쪽으로 가라 그랬나? 바뀌었나?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어. 예전 얘기야. 필름 어. 시대 얘긴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랬고 니콘 캐논 이런 거 쓸 때 내가 서드 파티를 잠깐 쓴 적은 있었어. 망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나는 그냥 웬만하면 다 제 걸 썼어.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성능적인 문제가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핀 문제, 핀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성능적으로만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70에 210급들 그런 이제 줌 망원 렌즈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70에 210, 뭐 80에 200급들 이런 렌즈들은 어떤 메이커를 떠나서 성능적으로 서드 파트건 제 메이커건 대단히 안정돼 있는 렌즈들의 성능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광각 줌 렌즈들도 요즘에 나오는 서드 파트들은 상당히 성능들이 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줌 렌즈, 이제 아까 그거는 왜 줌 렌즈냐 단 렌즈냐를 우리가 논에서 이제 제외했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서드 파트를 쓸 거냐 제 거를 쓸 거냐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나는 그냥 가능하면 그냥 나는 물론 서드 파트 시그마나 탐노이나 뭐 그쪽 수입하시는 사장님이 나를 욕할지 모르겠어 이 방송을 보고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취향에 의하면 나는 그냥 제 렌즈 사서 쓸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비싸. 제 렌즈가 비싼데 문제는 서드 파트가 요즘 그렇게 싸지도 않아. 옛날에 비해서. 싸긴 싸지. 하지만은 나중에 AS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바디와 호환성 문제라든 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를 하나 사갖고, 그거를 뭐, 1, 2년 쓰다가 버릴 거 아니잖아. 충실하게 쓰다가. 뭐, 너 알다시피 나는 뭐 쓰다가 묻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치. 식으로 간다 그러면 굳이 그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가격들은. 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서드파트 렌즈가 성능이 떨어지는 건 그치. 아니야. 요건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애매하다. 않아. 어쨌든.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하여튼간, 취향의 문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렌즈들은 난 그냥 제 거 오리지널 사지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문제야. 자, 그렇다면 바디를 중고로 살 거냐, 새 거로 살 거냐. 렌즈를 중고로 살 거냐, 새 거로 살 거냐. 자, 중고로 사는 거는 금액이 싸. 그치? 그럼. 새 거보다 당연히 싸.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고가 팔리는 것들을 보면 인기 있는 기종은 그렇게 싸지도 않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내 취향이야. 내가 이제 쇼핑하는 취향을 얘기를 하면 나는 바디는 일단 지금까지 중고를 사본 적은 없어. 바디는 새 거를 사.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새 바디를 사. 그 다음에 렌즈는 없으면은 렌즈는 새 거를 사. 근데 깨끗한 중고들이 많이 보이거든. 이거 고마운 거야. 사갖고 별로 안 쓰고 내주는 거. 그러면은 난 중고는 렌즈는 깨끗한 새 거 같은 중고들을 그냥 사. 그냥 많이 싸거든.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핀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는 거는 대체적으로 바디 쪽에 DSLR 쪽에서는 바디 쪽에서 에러율이 많이 나. 렌즈보다는. 렌즈는 어디에 충격을 먹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틀어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바디는 우리가 DSLR, 특히 DSLR은 미러라는 것이 있잖아. 그 미러들이 조금씩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초점을 맞출 때 핀 문제에 바로 영향을 줘. 자, 그러면 우리가 새 거를 사서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항상 정렬을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나한테도 그러잖아. 야, 너 있었으니까 너 가서 점검 좀 받아봐라. 데이터 해갖고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걸 적으면 1년, 빠르면 6개월에 한 번씩 많이 쓴다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당연히 수행해야 될 거다 이거지. 근데 나는 렌즈 같은 경우는 딱 몇 번 찍어보면 답이 나와.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데 바디는 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는 그걸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바디 정렬을 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 바디는 특히 디지털 제품 같은 경우 무조건 새 거를 사. 그다음에 렌즈들은 깨끗한 새 거 같은 중고를 구입을 한다. 내가 원하는 렌즈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갑자기 지금 웃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둘이서 여기서 떠들잖아. 아니 그 계속 떠드는데 이건 어때까지나 우리 생각이야. 우리 개인 생각이야. 개인 생각이야.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웃긴
하신 것 같아. 저 인간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굉장히 참조를 하실 것 같아, 내 느낌에. 아니, 그렇잖아. 너랑 아무리 개인 생각이라고 그래도. 아니, 저것들이 저기서 떠드는 게 전혀, 뭔가 참조를 안 하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너무 편견은 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건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개인 의견이구나. 그게 개인 의견이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만한 의견을 말하는 거라면은 그게 실제 또 방송에 무슨 의미가 그럼, 있겠어요. 도움이 그러니까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거. 도움 되는 의견이지만 참조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우리말 아닌 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말하는 게 100%다 정답은 아니다. 아니지만 충분히 참조는 하실 수는 더 있어요. 나쁜 말이야, 인마 그게. 아니야, 그게 말씀드리지. 왜 아니? 야, 100% 정답은 아니지만 참조는 하실 아니 왜 필요가 그러냐면 그렇잖아. 참조를 안 할 거면 책을 왜 봐? 그래. 모든 게 그렇잖아. 정보라는 게. 그럼. 참조 안 할 거면 인터넷 왜 뒤지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도 보세요.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참조서로 하시라는 거지. 송보하고 뭐 포디가 좀 말했다 정답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인터넷에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보니까 송보하고 포디 말이 내가 충분히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입이 근질근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뭔가를 사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잖아. 그런 부류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또 일부 부류는 어떠냐면 일단은 자기가 사고 싶은 렌즈를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샀나? 이 렌즈 성능이 좋냐를 거꾸로 인터넷 정보를 본다라는 그럴 수도 거지.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틀린 정보들도 상당히 많다는 아니 거야.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틀린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 인터넷에서 틀린 거는 저희가 반드시 틀렸다고 얘기해요.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MTF 차트라는 걸 보잖아. 그 MTF 차트가 사실은 콘트라스트 모든 렌즈 성능을 표시하는 것 중에 단순히 콘트라스트의 성능만을 보여주는 차트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콘트라스트 MTF 차트에서 콘트라스트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실제로 촬영된 그래프냐 아니야. 설계할 때 나올 수 있는 콘트라스트 양을 갖고 얘네들이 이 정도로 갈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갖고 맹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우리가 촬영하는 거에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아무리 그 콘트라스트 차트, MTF 차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촬영할 때 안 좋을 수 있는 변수에 부닥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은 거야. 응? 맞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메이커에서도 말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 콘트라스트 그 MTF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천만에.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들이 더 많다. 그다음에 그걸 허다못해 해상력 차트를 찍거나 콘트라스트 차트를 찍어 갖고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설계 당시에 이 정도가 나올 거라는 양을 우리가 그래프화 시켜준 게 MTF 차트야. 최선에 우리는 그건 아닌데 그 얘기들을 해주는 정보조차가 없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까 했잖아. 정보가 틀린 것들이 많다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를 내가 불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MTF 차트가 좋으니까 이 렌즈가 좋은 거다라고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 천만에 이게 아니라는 사진이라는 얘기지. 게 A부터 Z까지 이게 다 맞아야 마지막에 작품이 나오는 거지. 이게 중간에 어디에 하나 삑사리가 나면요, 이게 다 허당이에요. 야, 예를 들면은, 아이 니콘 뭐 DF 좋아, 바디 잘 만들었어요. 뭐 니콘 뭐 아니 뭐 DF 아니라도 뭐라도 다 좋아. 자 칼 자이스 렌즈 85mm 명품을 꼈어. 뿔하나. 켰어. 끼고 날씨 그냥 파란 날 그냥 딱 찍었단 말이야. 근데 씨 필터를 2,000원짜리 꼈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게 그렇게 모든 사진 작품이라는 게 다 A부터 Z까지 전부 뭐 그렇잖아요. 세팅 하나 잘못하면 뭐 사진 나가리 되는 거지. 그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사진가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지식에 달려 있는 건데 어쨌거나 잠깐 에어컨 좀 끄고 달려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맹신할 정보도 그것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갖고 밝은 렌즈 살 거냐 우리의 의견들은 일단 드렸어 100% 정답은 아니지만 또 얘기를 해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 우리가 아니, 근데 절대 그건 아니야 진짜 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디서 구입할 거냐는 거지 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어디서 구입을 할 거냐는 거지 어디서 넌 어디서 구입해
내가 구입해 주지. 그렇지. 너는 정말 그- 편하게 사는 나는 거야. 그런 걱정을 안 해요, 평생. 그냥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구입해다 줘. 넌 돈만 걱정- 이야 입금해라. 걱정을 안 해. 내가 그래서 이쪽 지식이 안 늘어난 것 같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 사실이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구입하니까는 고민을 안 해. 어. 자, 내가 쓰려는 거 쓰니까. 요즘에 이제 인터넷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어. 음, 나는 그 원인을 이렇게 봐.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샵 하시는 분들이, 음, 그러니까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차원에서 음, 상당히 고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뭐 새 건데 중고 렌즈를 사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 그런 불안감들이거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인터넷이 온라인화가 되면서 장터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이 그치? 활성화된 사이트들이 굉장히 뭐 무슨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난 회원은 아니지만 거기서 많이 활성화가 됐다 그러더라고. 자,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뭐냐 하면 네가 예를 들어서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뭐 50mm 1.4 렌즈를 팔고 싶어. 캐논이든 니콘이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거래를 합시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네 렌즈 사. 나도 모르고 너도 초보고 나도 초보야. 렌즈 볼 줄도 몰라 우리는. 예를 들면 나가서 샀어. 그런데 그게 나왔더니 핑이 안 맞아. 그럼 판 사람이 알고 팔았으면 걔는 선수고 모르고 팔았으면 걔도 초보고 사온 나도 몰라. 그걸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고 어떻게 애쓸 받을 거냐라고. 애매하지. 그렇지? 예. 또 하나. 우리가 네. 나는 렌즈 보면은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그 다음에 얘가 후기를 맥힌 건지 얘가 손을 본 건지 알아. 그 안에 렌즈를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아. 그런데 그건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지, 그거를 모르는 뭐, 거야. 진짜. 너도 잘 몰라. 몰라. 자, 그러면은 렌즈를 청소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청소해 좀 고맙지. 수리 어차피 오래된 렌즈들은 오버홀을 해야 돼. 너 알다나 내가 요 며칠 렌즈 뜯어갖고 오버홀 하는 거 봤을 거 아니야. 그 오버홀해서 쓰는 거야. 그럼 수리비 아끼라서 좋은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그 오버홀을 요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 괜히 오버홀 하다가 안에 코팅 콜라당 100개 먹어. 그러니까 그것도 닦는 요령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야. 단순히 그 다음에 가격이 물론 좀 쌀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요즘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게 뭐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단 인터넷 거래는 잘 안 해. 왜냐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쑥스러워. 근데 뭐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보실 거 아니야 또. 그럼 그게 뭐니?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단골로 다니는 샵이 굉장히 많아. 그런 데서 그냥 렌즈들 내가 직접 보고 갖고 와서 나도 미처 못 본 게 있거든. 근데 테스트해보고 문제 있으면 이거 문제 있으니까 좀 반품 좀 하고 다른 거로 좀 사자 그러면 항상 오케이야. 오프라인 샵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에서 사시는 것도 무방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다리품을 좀 팔면서 오프라인 샵을 한두 군데 좀 친절한 게 하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좀 단골집을 만들어 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프라인 샵이라고 요즘에 들어서 뭐 옛날 것처럼 그렇게 막 하거나 그러지 못해. 온라인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샵은 온라인에 올려놓지 않은 오늘 들어온 물건이든 또 올려놓지 못한 또 그런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 깨끗한 것들도. 그래서 내가 렌즈라든가 카메라의 상태를 잘 판단을 못한다면 오프라인 샵에 가서 사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단순히 돈 1, 2만 원 때문에 우리가 그 잘 못 보는데 그런 걸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기 매깅 제품을 팔았단 말이야. 그럼 그 판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 그 사람도 모르고 파는 거야. 하는 사람도 못 사. 최소한 근데 이제 오프라인 샵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골이 되고 좀 친절해진다면은 그런 사후의 AS라든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생기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꺼냈어. 나도 그게 안전한 것 같아. 그건 뭐 괜히 몇만 원 이런 거보다. 그럼 뭐 어떻게 알아? 1대1로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저 사람이 모르면은 그만. 자기도 그러니까 모르고 판 거니까. 모르고 파는 거야, 서로. 어. 그렇다고 10개를 판다고 10개다 그런 건 아니고, 어. 이제, 그런데, 어.
그게 나한테 걸리지 말라는 법이 아,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사. 나는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못 사겠습니다. 딱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보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지. 너도 괜찮아. 넌 내가 사다 주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 칠봉달님 현상액 사는 곳 알려주삼. 흑백 현상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진월드에서 우주도깨비님이 판다고 말씀을 하셨고 충무로 쪽 나가면은 좀 파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쪽에서도 파는 곳이 있고요.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면 그건 조제해서 쓸 수가 있어요. 현상액은 흑백 같은 경우는 굳이 키트 안 사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천평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 땐 천평을 쓰는 천평 말고 전자저울 정밀하게 1g, 2g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 있으면은 그거는 현상액을 조제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럼 그 조제하는 거는 어디서 알고 있느냐? 그 데이터는 내가 다 갖고 있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지. 그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괜히 그 식구가 이거 새로 사온 소금이야? 그러고 국에 넣어 먹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 풍산, 하이드로키논, 메탈 이런 그냥. 것들이니까 메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화학약품이니까 그 우주도깨비님 흑백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니까 키트는 파는 데들이 있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상 흑백하는 거 얘기 나오셨으니까 얘기해 드리면 그럼 이제 조제를 해서 쓴다는 것은 이제 콘트라스트라든가 연조냐 경조냐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조제된 약품에서 내가 빼고 넣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의도가 없으면 그냥 키트 조제 사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유 야 벌써 1시간 다 돼가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야 이거 웃지 마. 웃으면 또 우리 놀리는 줄 알아. 100% 정답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내가 얘기해 붉은 드렸고. 바다님이 그랬나? 그 아마 나 같은 경험을 비슷하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줌이 3570이 있다 그래서 현란하게 맨날 35 갔다 40 갔다 50 갔다 뭐 60, 70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자기가 쓰시는 미리수가 처음엔 모르죠 그걸 모르는데 자꾸 쓰다 보면은 그 아마 거의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개인 의견과 또 이제 참고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사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장비가 사진을 찍는데 도구의 역할을 해야지 그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장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은 산 렌즈 팔고 다른 렌즈 사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이 장비가 사진 반복된다. 생활하는데 짐이 되면 안 돼. 스트레스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오면 안 돼. 음. 짐은 돼. 그렇게 무거워. 그 짐이 시원해. 아니고 그 짐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 그래, 네 말대로 스트레스로 오면은 이제 좀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기보다는 장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 더 좋은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문제들이거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사겠다고 꽂히면은 밤새도록 인터넷 눈이 뻘개지도록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게 어디에 있을까를 뒤지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그냥 일단 사라고 그래.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다가 우리 죽어 진짜. 그냥 사고 한번 겪어보는 게 낫다. 그리고 사보면은 이 산이 아니었구나. 그래. 저 산이었네. 뭐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스트레스로 오신 분이 있다면은 또 구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더 스트레스 어차피 산다.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맞아요. 구입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아니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팔아라. 그리고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미치는 게 정신 스트레스에서 약 먹는 것보다 싸다. 그게 될 거고 또 그런 경험들이 늘수록 또 우리가 장비 그렇지.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많은 욕심은 좀 내려놓고 꼭 50mm든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우주도 교수님 보니까 자네하고 좀 비슷한 저기가 몇 개 있네. 35, 50, 105 쓰신대네. 35, 50, 105. 그거 좀 비슷한 저기가 좀 있잖아. 나는 뭐 내 사진의 한 절반 이상은 난 35mm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리고 제가 MF 렌즈를 쓴다 갖고 전부 다 뭐 D810 이렇게 3,500만 원서 이런 데다가 예전에 나왔던 MF 렌즈들 쓰면 코너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바디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거야. 굴절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하고 나는 DF를 샀기 때문에 거기다 1600만 원이니까 써도 충분히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참고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 먼저 사진을 했던 입장에서 또 많은 경험을 했던 포디하고 제가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웃지 마. 씨. 그러면 사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기 운전하고 다니시면 좀 비 조심도 하시고 교통 안전에 그럼 주의하시고. 이제 진짜 또 장마야? 장마래.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귀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든 자기 사업을 비가 하시든 와야지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안전 운전하시고 또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즐겁고 해피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예, 포디였습니다.